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자입니다. 추석 앞두고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죠. 원래 기본적으로도 이제 안 좋았는데 추석이나 이제 설 연휴 전에는 거래 대금이 조금 마르죠, 항상.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지수까지 안 좋으면서 그게 좀 더 투심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 찍고 나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K 증시 내일도 안 좋다면 전 이제 풀베팅 할 겁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수익이에요. 오늘 수익, 오늘 운이 좋게 이제 어제는 머큐리였나요? 좀 먹고 이제 오늘은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몇 종목을 먹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수익이 났지만 비중을 이제 크게 실을 수 있는 게 오늘은 안 보였어요. 어제 이런 시나리오를 짜놨는데도 계속 떨어졌죠. 뭐 이렌시스나 알테오젠, 그리고 알테오젠은 제가 여기 커뮤니티에 이제 써놨죠. 악재 있어서 눌림 조심히 잡아라 그렇게 써놨었고, 이렌시스는 오늘 반등도 없이 계속 떨어지느라 비중을 실어서 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모비스 같은 거는 효자존에서 15%나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 막판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 주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깜빡 졸아가지고 요거는 아쉽게 놓쳤는데 요거 못했고, 그래서 운이 좋게 수익은 났지만 비중을 실어서 할 종목은 오늘은 정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렌시스도 강하고 모비스도 어제 괜찮고 했는데 사실 모비스 오늘 괜찮았죠. 근데 이제 모비스는 제가 놓친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모든 테마가 거의 다 하락을 하면서 아예 거의 신규주 장세, 신규 테마 그리고 개별주 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은 개별 이슈 뉴스를 붙여주면서 재료를 붙여주면서 상한가 간 애들이 몇 종목이 있고, 내일 효자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간 애들로 이따가 제가 타점이랑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아요. 지수가 며칠째 계속 안 좋고 투심도 안 좋죠. 그때 제가 누누이 하는 이제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강한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날 강한 종목을 캐치해서 그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수익이 이제 꾸준하게 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눌림 매매, 제가 좋아하는 눌림 매매는 이럴 때는 완전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우리 눌림은 어떻게 돼요? 지수가 안 좋으면 눌림을 잡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 살짝 나오고 지수 안 좋으니까 이 반등하는 요 폭이 너무나 작죠. 살짝 반등해주고 더 밀고 살짝 반등해주고 더 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비중을 실는 게 아니고 한 주로 아니면 비중 적게 이렇게 매매를 한 다음에 올라갈 때 살짝 먹고 나오는 거예요. 눌림을 하기로 한 종목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눌림을 잡는데 얘가 이슈나 일정 그리고 재료 기대감 이런 게 살아있어서, 일정이 살아있어서 그날 이제 당일날 뉴스를 붙이면서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당연히 이제 뉴스를 붙여줬으니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짧게 끊어서 먹고 나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종목,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내일만 하면은 이제 장이 쉬어요. 내일 하루 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죠.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미증시가 안 좋아요. 지금 미선물도 안 좋고 어제도 미증시가 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K증시 법칙 항상 K증시의 법칙 뭐가 있죠? 우리나라가 장을 쉴 때, 공휴일일 때 세계 시황, 세계 모든 뭐 미장도 그렇고요.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종가에 조금 좀 많이 밀린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을 조금 잡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목, 금, 월, 화 4거래일을 쉬어요. 그러면 이 안에 한번 이제 미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뭐 많이 눌린 종목을 매수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미수 풀까지는 아니어도요. 저는 이제 미수가 된다고 했죠. 레버리지. 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일 푸트를 조금 채워넣을 예정입니다. 지수도 너무 많이 빠졌고 저는 이제 조금 좋은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수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자, 코스닥도 모든 이런 이평선을 다 깨고 121선까지 깨고 이런 전 고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수는 맞추기가 정말 어렵죠. 지수는 맞추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도 주식을 배울 때 지수 맞추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알 수가 없고 큰 틀에서는 이제 보기에는 좋은데 지수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800포인트까지 진짜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 8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지 봐야 되고,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던 RSI 지표 과매도 구간에 왔고요. 오늘 아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항상 과매수 구간에서도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왔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조만간 기술적 반등, 아예 뭐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먹을 예정이고,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래대금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25조까지 터졌던 코스닥, 그리고 평균적으로 10조가 넘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평균적으로 10조가 넘었고, 9월달 들어서는 이제 점점 거래대금이 감소하더니 오늘 8조도 이제 안 터졌죠, 거래대금이. 그래서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있고, 제가 그 하락장 작년 재작년 계속 지속될 때 거래대금 얼마 터졌다고 했죠?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요, 하루에 10조, 그러니까 5조씩 터질 때가 많았어요. 거의 그거에 이제 근접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거래대금이 그렇게 말랐던 건데, 최근에는 너무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시원하게 저는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종목이 다 빠지죠.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이제 보유 종목들 어떻게 돼요? 다 빠지면서 추매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지수도 올라가고, 장이 좋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수익 내고 다른 데 들어가고, 수익 내고 다른 데 들어가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물린 종목에서 물을 타야 되고, 물을 타다가 계속 물 타다가 내 시드가 이제 물탈 비중까지도 이제 없어. 다 이제 풀베팅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를 못하고, 이럴 때 또 모든 이제 거의 모든 개미들, 주린이 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더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럴 때도 수익을 항상 낼 수 있고, 우리가 포트 관리만 조금 잘한다면 손절이 조금 빨라야겠죠. 그런다면은 이제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주식하신 분들은 이런 장이 이제 익숙치 않을 거예요. 항상 내가 갖고만 있어도 이제 지수가 21선 위에 있을 때, 이런 구간, 이럴 땐 어때요? 내가 물려도 살려주겠지, 이런 마인드였잖아요. 살려주겠지, 며칠 갖고 있으면 반등하겠지. 이 마인드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자, 저는 모든 장을 다 겪어봤어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장, 그리고 내려가는 장 다 겪어봤는데, 이 살려주겠지라는 이 마인드가 올라갈 때는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는 정말로 큰 손실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배울 때, 물론 제가 손절을 하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막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 아쉽죠. 아쉽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막 배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 거에. 그리고 손실을 이럴 때는 빨리 끊고 다시 좋은 종목 들어가서 수익 내고, 이런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지만 이제 이런 장, 상승장과 하락장일 때 모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거는 아직 잘 안 돼요. 손실이 커지면은 저도 손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큰 손절을 하기 전에, 저는 큰 손절을 하기 전에 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손절은 옛날에 비해, 그리고 우리 일반 개미들에 비해서 당연히 적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매매하는 거 이렇게 매매일지 매번 보여드리죠. 근데 어떻게 돼요? 수익은 길게 먹고 손실은 짧게 봅니다. 물론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은 최근에 손절을 했어요. 그것도 뭐 10% 넘게 손절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수익을 크게 보고 그 수익 난 거에서 손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타격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물을 탈 때 제대로 못하고 이제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다시 손절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손절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지지선과 뭐 이평선 다 깨버렸고, 지금 2500포인트에서는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지지 나오는지 우리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지켜보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 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0종목밖에 상승이 안 했어요. 코스닥은 300종목 상승을 했는데 너무 뭐 사실 이게 비율이 진짜 힘들죠. 좋은 종목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효자 종목을 알려드려도 그날 뭐 오늘처럼 완전 개별주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효자방 분들께 계속 이제
무슨 기사 나올 때마다 그거 재료에 대한 제 생각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이게 실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오늘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눌림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효자방 분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커뮤니티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악재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65,000원 정도부터 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했을까요? 자, 65,000원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오늘 알테오젠부터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손실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볼까요? 한 주예요, 한 주. 한 주씩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반등하면은 올라타라고 했어요. 물론 얘는 어제 그 효자 종목 보시면은 시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가가 어때요? 시가에 제가 했나요? 안 했죠? 이유가 뭐예요? 어제 종가보다 밀려서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보죠. 그리고 시가부터 이렇게 밀어. 그럼 어때요? 아, 오늘 미는 날이구나. 요즘 최근 들어서 주식 K증시, 주식 패턴이 있어요. 자, 뭘까요? 오전부터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그날 끝까지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등은 언제 나올까요? 다음날 아침.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위메이드 플레이도 그랬죠. 얘도 자, 얘 미르 재료, 미르의 전설 그것도 있고 위믹스 코인 그 재료도 있죠. 상한가를 이렇게 세게 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밉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오전에 상승.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신신제약도 자, 얘는 그나마 양호하죠. 오늘 저는 얘로 좀 수익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이제 다음날 오전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이더니 그 이후에 계속 밉니다. 하루 종일 밀어요. 다음날 오전까지. 그리고 언제 상승해요? 오전. 이틀 밀어버리고 그 다음날 오전. 자, 그리고 다른 종목. 뭐 알테오젠도 최근에 그랬죠. 그러니까 안 가는 날은 절대 안 가요, 요즘. 이때 보세요, 여러분. 이때도 횡보하다가 이제 약간 한 11시, 10시 넘어서부터 밉니다. 계속 밀다가 어떻게 돼요? 반등 안 나오죠? 다음날 오전. 이런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한가, 저는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기준봉을 만든 종목을 좋아하죠. 상한가를 가거나 기준봉을 갔으면 뭐예요? 당연히 타점이 높아요. 저는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타점이 높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이런 데서 뭐 매수한 사람들보다 팔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준봉이 있으면 여기에 세력들 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보낸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세력들이 이런 상한가를 보낼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거를 깨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가가 상한가를 깨거나 굉장히 이렇게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세력들도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 근데 어떻게 해요? 지수랑 투심이 안 좋으니까 세력들이 시나리오를 세운다고 해서 100%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세력들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오늘 투심 안 붙겠는데? 오늘 우리 주식에 개미들 많이 안 붙겠는데? 그냥 아싸리 우리 평단까지 빼버린 다음 다시 모아서 다시 올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주식할 때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 타이밍, 시간 이런 거. 주식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세력들은 돈도 많고 우리보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 왜냐? 우리는 이 종목 저 종목 뭐 매매하지만 세력은 보통 자기가 이제 들어간 종목에서 굉장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많이 매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쏘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손절을 이렇게 기준봉을 세우고 손절을 하더라도 다시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갭이 뜨면 당연히 좋아요. 그럼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우리 말고도 개미들이 좀 붙네? 우리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붙네? 야, 그럼 오늘 오전부터 띄우자 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매수를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도를 하겠죠. 이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나라 K증시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큰 틀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우리 제가 테마주를 매매해서 그렇지 테마주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기준봉. 그리고 세력이 쏘아 올릴 때 같이 등에 타서 매매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세력이 안 쏘아 올리거나 뭐 세력이 이렇게 나간 차트들 그런 데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안 갑니다. 왜냐? 세력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시세를 한번 줬으면은 또 굉장히 이제 많이 모아서 나중에 보내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새 패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패턴은 약간 저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뭐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상한가를 보내고 다음날 이렇게 많이 뺍니다. 이러면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세력들 이 상한가 자, 이때 막 이렇게 풀린 거 보이시죠? 상한가 가고도 이럴 때 막 풀렸어요. 이런 건 뭐예요?
세력들이 여기서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세력들이 던졌는데 누군가 매수를 해줘서 다시 갔고, 아니면 이제 뭐 개미들 중에 큰 손들이 들어와서 조금씩 물량을 던지는데 세력이 계속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하지만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개파락 하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뺍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딱 이 차트를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세력이 받은 게 아니고 물량을 이런 데서 물량을 좀 줄여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다음날부터 개파락해서 여기서 다시 저는 세력이 작전을 변경해서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죠. 이렇게. 이런 세력의 의도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막 지금 이게 뭐 강의 이런 것도 꿀팁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종목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설명해주고 싶은 의지는 강한데 막 보여요. 제가 날 잡고 이런 영상은 제가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아까 우리 알테오전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주씩 매매를 하고요. 자, 이런 데는 제가 65,000원부터 보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얼마 샀을까요? 저 억대로 매매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100만원 산 거예요. 100만원. 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패턴 있죠? 오늘은 안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내가 얘를 모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대가 있는데도 여기서 100만원씩 이렇게 2번 샀습니다. 여기서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 전까지는 한 주로 이제 7만원 뭐 이제 이런 구간, 일봉으로 저런 기준봉의 시가 이런 데다가 다 한 주씩 걸어 놓은 거고, 이런 데서는 제가 이제 100만원씩 매수를 했는데 안 가? 그래서 바로 자른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자른 게 아니고 반 자른 겁니다. 반. 200만원 샀으니까 반 자르고 반은 냅뒀는데 수익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얘를 사실 오늘 악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 뭐 공매도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따가 제가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큰 악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100만원만 남겨놓고 내일도 계속 저는 이 주가를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테오제는 매매를 했고, 자, 이제 제가 수익 난 걸 보여드리면 셀박스 헬스케어. 얘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강했죠? 얘도 상한가를 가고, 똑같아요, 패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가 가고,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밀어버려요. 그리고 다다음날까지 밀어요. 그리고 오늘 반등을 해줍니다. 이때 올라탄 거예요. 단순히.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미는 날은 절대 반등 안 나옵니다. 자, 이거, 선생님, 이거 반등 나왔는데요? 근데 뭐 저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6, 7% 반등이 나왔지만 얘가 민 게 얼마예요? 20% 밀고 6%? 저는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반등해주는 척 하더니 다시 밀고. 그래서 오늘 시가를 돌파했을 때 여기 이때부터 자, 거래량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때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완전 말랐어요. 이때 거래량 터지고 이틀 동안 거래량이 말랐죠. 근데 시가도 아니고 시가에는 또 죽이는 척을 하다가 다시 여기 시가 초록색 선이죠? 여기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AI 뉴스도 좀 있었고 오늘 AI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했죠. 그래서 오늘 좀 반등 나오겠는데 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그 등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꽤 되거든요. 자, 3%부터 조금씩 팝니다. 3%, 5%, 8% 이렇게. 그래서 얘는 5% 정도 여기서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짧게 2, 3% 이렇게. 해서 얘가 오늘 저는 수익이 가장 크게 났고, 그렇다고 얘를 뭐 미수 풀로 제가 베팅한 거 아니에요. 현금분의 반? 그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만족한 수익이 났죠, 얘로. 그리고 신신제약도 기대를 안 했어요. 저는 얘를 이제 어제 종가가 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신제약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눌림이 나와서 하루 더 밀고, 어제 이제 종가에 제가 어제 얘 종배랑 이제 머큐리 종배를 했는데, 머큐리는 오늘 오전에 손절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얘는 시간 외에 첫 타임에서 갭된 거 보고 샀어요. 왜냐? 이만큼 밀려가지고 조금 23%나 밀어? 야, 이거 종가에는 좀 기회겠다 했는데 얘를 이제 못 사가지고 시간 외에 2% 정도 떴을 때 산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안 찍혀요. 시간 외에 샀으면. 그래서 얘가 한 7, 8% 났나? 이 정도 났어요.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났고. 그래서 얘도 오전부터 이렇게 강하게 가고 또 이렇게 쭉 빼버리죠. 요거 먹고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만족을 했고,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화천기계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정치 테마, 해치 테마. 근데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해치 테마의 역할도 해요. 정치 테마가. 하지만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정치 테마는. 무조건 일정과 이슈로만 가는 게 정치 테마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이제 선거 시즌 이럴 때는 엄청나게 강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오늘 뭐가 있었어요?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고, 또 하나 아직 결과 지금 영상 이제 찍을 때면은 결과가 이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기각이 되나 아니면은 그 구속이 되냐 그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치 테마가 밀릴 거를 좀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감으로. 그래서 오전에만 제가 여러분들께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얘도 시가, 그러니까 바로 시가에 베팅을 한 건 아니에요. 좀 지켜보다가 시가를 지지해주네, 올라와주네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부터 7%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셀바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여기 이 구간 있죠?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저는 여기가 목표가였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뭐예요? 상한가 갔을 때 그 갭든 저점 이런데 지지 저항.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시가부터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겠구나 라고 했는데 훨씬 더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판 거고요. 여기서 다 판 거죠. 여기. 근데 이후에는 더 갔다. 근데 아쉽진 않다. 왜냐? 만족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한가 상따 하나 했는데 얘는 재료가 좋아 보여요. 여기서 이제 뉴스가 요게 있었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파킨슨병 대상 배아줄기 세포 유래 세포 치료제 뇌이식 성공 부작용 없이 증상 호전. 요런 기사가 있었는데 관련주가 S바이오메딕스라고 이제 뜬 걸 보고 이제 저도 매매를 했고, 뉴스 뜨자마자 저는 매수를 한 거예요. 뉴스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해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스캘핑이죠. 완전 짧게 5% 먹고, 여기서는 상따를 이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안 가죠. 그리고 요때 팔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상한가 찍자마자 1초 만에 떨어져가지고 매도를 못하고 내 평단까지 왔네. 다시 매도. 그리고 다시 사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이거 매수 실수입니다. 실수로 했다가 그래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한 주 정도 남겨둔 거를 이때 정리하고 다시 이제 이때 올라오는 거 보고 상따할 물량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은 수익이 오늘 좀 낮고 상한가까지 이제 상따까지 해서 내일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얘는 일단 차트는 너무 좀 밑에 있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안 터졌지만 단순히 재료가 좀 좋아 보인다고 판단을 해서, 물론 비중 세게 안 했어요. 이런 종목 저는 비중 세게 못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잘하시는 고수분들, 다른 분들은 재료가 좋다라고 하면은 비중 세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거래 대금도 이제 1000억도 안 터지고 해서 저는 비중은 크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를 여태까지 다 해봤고 뭐 안 한 게 있나요? 에코프로는 지금 뭐 오늘 지수 안 좋은데 저는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 어제 저점을 깨지 않았고 오전에 살짝 깼었다가 반등 시원하게 나와줬는데 지수에 비해 안 밀렸죠, 에코프로는. 그래서 에코프로는 계속 80만 원까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비스 진짜 아깝죠. 이 구간에서 이제 오후장에 반등이 나온 건데 이거죠. 이렇게 이게 15%, 16%. 너무 아깝다. 이거 어디에요, 여러분? 어제 줬죠. 5,500원서부터 5,000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잡으셨다면 16% 이상 이제 수익이 났겠죠. 이런 건 좀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이렌시스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갭은 떴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갭 뜨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눌림을 잡는다라고 했고, 갭 뜨자마자 바로 꽂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제가 한다고요? 오늘은 미는 날이구나. 그럼 당연히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 말씀드렸죠. K 증시의 트렌드. 그러니까 오늘 미는 날이구나. 당연히 얘도 100만 원으로 간을 봤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이때는 좀 했었어요. 이때 했는데 못 가. 그래서 이거 1% 손절을 한 겁니다. 1.3%인가 손절을 하고 한 주 이렇게 하고 이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나? 5,500원 제가 지지 나오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나? 가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얘가 여기서 좀 올라가면 이럴 때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안 가? 그럼 100만 원 다시 손절. 근데 다시 올라가? 100만 원 샀어요. 여기서 다시. 근데 밀어버리죠. 그래서 5,000원 구간은 조금 괜찮게 보고 있어서 이때는 저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 좀 밀렸죠? 그래도 5,000원 위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보합권에 와 있고, 물량 여러분 이거 물량 많이 산 거 아닙니다. 1000만 원도 안 되게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물론 여기서보다는 이제 비중을 태운 건데 살짝 이제 시간 외에서 떨어져서 원래는 수익이었거든요. 이때는 수익이었는데 지금 좀 아쉽네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54%. 얘는 내일까지 계속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K 증시 요약을 하면 홍다발 악재가 있었어요. 오전부터. 그거 플러스 원달러가 이제 오늘 장중에 상승을 엄청 하더라고요. 상승으로 인해 오전부터 지수 하락폭 확대. 최근 들어 K 증시 거래대금 반토막. 모든 테마가 개별 이슈를 붙이지 않는 이상 기술적 반등도 작게 나오고 테마보다 이제 완전 개별주 장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는 다 오늘 처음 등장한 아마존 요 기사가 있었는데 챗GPT 라이벌 엔트로피에 5조 3천억원 투자 이런 거 AI 챗GPT 이런 테마죠. 인공지능. 그래서 솔트웨어랑 남성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를 갖고 당연히 내일은 이런 애들을 봐야겠죠. 상한가를 가고 기준봉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요거 아마존 애들 AI는 이제 오늘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SKT도 그렇고 SKT 매출 25조 원 글로벌 AI 기업 도약 이런 기사, 그리고 SKT AI 투자 비중 3배로 늘린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아마존 저거에다가. 그래서 AI 테마가 오늘 그나마 이제 강세였다. 아마존이 거의 이제 AI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우디 네옴 요거는 이제 뉴스를 한 번 더 띄워주면서 요거 저번 달에도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이재용, 정의성, 김동관, 내달 사우디행, 빈살만 접견 추진 해서 히림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모아데이터랑 에스코넥도 최근에 사우디 저 이슈를 붙여줬죠. 모아데이터랑 에스코넥 이런 애들도 이제 장중에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별주 뭐 가온그룹은 이제 뉴스랑 그 로봇이랑 AI를 붙여서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저는 얘보다는 아마존 쪽이 저는 더 좋다, 재료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매매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얘는 주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세 테마 로봇 이렌시스랑 이제 유진 로봇 어제 악재 있었죠. 얘네가 매출 10% 하는 그 사업부를 이제 포기한다라고 해서 공시를 띄웠고 오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유진 로봇이랑 이렌시스가 이제 로봇에 오늘 투심을 많이 안 좋게 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전에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로봇 쪽으로 또 수급이 안 쏠리니까 시가를 깨고 이제 하락 마감을 한 거죠. 정치 테마 등 모든 테마가 약세였다. 그리고 핵융합은 이제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보합에다 넣어놨고 2차전지도 오늘 지수 안 좋은 거에 비해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시황 아시아에서는 대만 빼고 다 하락을 했습니다. 헝다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만 빼고 다 하락을 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오늘 하락 중입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풀었죠. 오늘은 조금 하락이 돼요. 0.9%, 뭐 0.8%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는 대만만 이제 조금 오른 거고 오늘 거의 다 10%죠. 이런 식으로. 미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0.7% 안 좋고 국내 지수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도 지수가 안 좋으면 내일 종가에 조금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미증시 한번 보면 이런 구간에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4거래일이나 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미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 떨어지고 월요일, 화요일 급등이 나오면서 내가 내일 종배를 하면 우리는 사실 이날만 보면 되겠죠. 화요일날 미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수요일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화요일날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보다 더 밑에 있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저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좀 넣을 예정이고, 글쎄요, 뭐 에코프로나 그냥 좀 우량주를 살짝 담아 보려고 해요. 우량주 애들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장중에 그거는 제가 좀 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또 이제 보여드리면 환율 연고점 새로 썼다. 장중 1300 거의 50원 터치, 달러 인덱스 106 돌파, 그리고 중부동산 위기 상징 홍다 회생 계획 차질, 건설주 급락. 자, 이런데 사실 중국은 많이 안 밀렸어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중국은 마이너스 0.6% 7%? 이 정도밖에 안 밀렸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2배가 밀렸죠. 이런 뉴스 있었고, 이제 헝다그룹 퍼지는 위기감, 7,300원대 원금 이자 못 갚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챗 GPT 라이벌 엔트로픽에 5조 3천억 원 투자, 요거 관련주로는 이제 솔트웨어가 오늘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전에 엄청나게 강하게 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남성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얘는 이제
장 끝날 때 갔어요.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제가 상한가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애가 대장이고 어떤 애가 내일 갭이 더 많이 뜰까요? 당연히 오전에 가서 한 번도 상한가가 안 풀린 솔트웨어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그 수혜주는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엔트로픽의 그 알렉사 오토 그쪽에 그 기기 개발을 같이 했다라고 그 증권가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오히려 더 좀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솔트웨어는 그 웹 서비스 파트너 부각 파트너사 그걸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물론 수혜주가 저렇게 있더라도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당일날 이제 갭이 많이 뜨고 대장으로 간 거를 매매해야 됩니다. 나는 이 주식이 좋아서 얘가 더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걔가 뭐 2등, 3등 주인데 대장 안 하고 그런 애들만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최근 예를 들어서 모비스 꼴라죠. 모비스 비츠로테크. 자, 모비스는 대장이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상승은 크게 하고 하락은 적어요. 반등은 크게 나와요. 대장이었으니까. 2등 주였던 비츠로테크는 어때요? 상승은 상승인데 하락이 엄청 크고 반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꿀팁인데 지수가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2등까지도 세거든요. 3등까지도 세죠? 지수가 좋을 때. 지수가 좋을 때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코스닥, 코스피 이동평균선이 21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2등, 3등까지 매매를 해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떤 애들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장만 해야 돼요. 당연하게도. 물론 그런 거 있죠. 대장이 상한가를 갔어. 뭐 시가부터 거의 갭이 뭐 25%, 20% 이상 떠서 대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등은 뭐 3%, 이거밖에 안 떠. 그럼 대장은 시가가 이렇게 떴으니까 VI 9시에 바로 VI가 걸리면서 9시 2분에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2등을 해볼 만하죠. 왜냐? 3%밖에 안 떴어? 대장은 VI를 갔는데? 그럼 당연히 이런 애들은 시가에 살짝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우리는 대장만 거의 이제 매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성이 저는 재료가 좋아 보여도 내일 오전에 갭뜬 거를 보고 대장을 매매를 해야겠죠. 솔트웨어랑 남성, 저 아마존 이슈로 오늘 둘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SKT, 요거는 사실 AI 그 아마존 저 뉴스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묶어놓은 건데, 이걸로 얘네 오늘 뭐 시세해 준 종목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코난 테크놀로지인가? 얘가 그나마 조금 반짝였거든요. 이걸로. 얘도 오늘 상승률이 한 8% 정도 되죠. 요런 이제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이재용 정의선 이걸로 오늘 대장으로 간 건 모아데이터가 간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얘는 모르겠어요. 저 뉴스 원래 있었고, 이게 일정이 10월 21일부터 24일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10월 또 중순 정도부터 매매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히 오늘 반짝인 거 빼고는 저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칩셋 미디어, 엔비디아 넘었다. 세계 최초 영상 특화 AI NPU 개발 완료. 이거 좀 뉴스 좋거든요. 세계 최초 영상 특화 AI NPU 개발 완료를 했대요. 이거 여러분들 뉴스 한번 여러분들 그 검색해서 제목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거 저도 이제 장중에 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했는데 얘는 손실로 나왔어요. 3% 정도 손실로 나왔나 했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칩셋 미디어도 내일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쌍바닥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 내일 갭뜬 가격이 47,000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런 42,500원 여기를 뚫으면 다시 신고가까지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뉴스는 좋은데 너무 이제 개별 테마도 없이 개별적으로 간 이슈라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가 주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온그룹 오늘 상한가 갔는데 AI 솔루션 접목 로봇 서비스 로봇 KT 공급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AI 붙이고 로봇 붙인 거죠. 그래서 가온그룹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갖고 얘도 완전 역배열이죠. 지금 이 위에 물량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마존 그리고 저 NPU AI NPU AI NPU 이런 기사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 얘도 상한가를 가고 안 풀렸어요. 이런 건 뭐예요? 상한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내일 갭이 좀 뜰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물론 상한가를 가고 저렇게 상한가가 안 풀렸으면 내일 무조건 오전에 주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요, 이런 애들을 매매해야 돼요. 눌린 애들. 자, 눌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 선생님 좀 타점이 높지 않나요? 네,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대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손절하면 되죠. 손절 짧게 하면 돼요.
물론 내일 뭐 시가가 또 상한가보다 낮거나 이러면 안 하죠. 하지만 뭐 한 3, 4% 떠서 상한가 라인을 지지받고 뭐 이런 데서 모아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 아니면 시가부터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땐 더욱이.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유진 로봇은 이거 어제 공시로 이제 나온 뉴스죠. 아이클레버 사업 접는다, 스마트 팩토리 집중, 이 뉴스 있었고,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 출범, 중대한 공익 침해 대상, 이걸로 오늘 줌 인터넷이 반짝여 줬습니다. 이렇게 반짝여 줬는데 얘도 뭐 상한가를 간 건 아니고 기준봉을 12% 애매하긴 한데, 내일도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 잘 지지를 해줬어요.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구나. 이 구간 3,5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한번 매매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주시만 할 거고 매매를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여기 돌파할 때 살짝 하겠죠. 그리고 요거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친명계 홍익표 당선, 이재명 함께 총선 승리. 그래서 오늘 그 동신건설이 조금 반짝했죠. 요거 오늘 그 뉴스 이제 밤에 나오면은 내일 동신건설은 그거에 따라서 갭상승을 하든지 갭하락을 하든지 할 겁니다. 또 요거는 저는 정치 테마는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내일은 안 볼 예정이고요. 이재명 구속이냐 기사 회생이냐 오늘 운명의 날. 그래서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제가 이 영상 찍기 전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절, 중국 국경절 앞두고 한국 여행 나선 중국인 700% 늘었다. 뭐 화장품 아니면 리오프닝 테마. 근데 오늘 움직인 게 따로 없어서 마녀공장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좀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볼 것 같진 않고요. 오늘 뉴스, 좋은 뉴스들은 이게 다고, 이제 효자 종목을 봐야겠죠. 자, 효자 종목,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성 그리고 솔트웨어 시가에 보는데 둘 다 갭이 얼마나 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 오늘 만약에 혹시 아마존이 뭐 주가가 좀 상승한다거나 그러면은 내일 갭이 좀 더 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내일 갭 누가 더 많이 뜨는지 보시고 더 강한 애를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가에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갭이 너무 많거나 높게 뜨거나 하면은 저는 뭐 비중을 줄여서 한다든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보고 뭐 한 10% 이내, 5% 정도 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가에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대장으로. 그래서 솔트웨어랑 남성 시가에 보고 있고요. S바이오메딕스, 이것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기사. 이 그 파킨슨병 대상 배합 주기 세포 유래 세포 치료제 뇌이식 성공. 그래서 얘가 이제 수혜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서 또 바이오 애들은 어때요? 지수 안 좋아도 저런 바이오 테마는 또 한번 갈 때 시원하게 가지고, 얘도 조금 악질 종목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일단 뭐 세력이 작정하고 올렸으면 우리는 그 위에서 놀면 되고. 이거 S바이오메딕스, 얘는 자, 지금 11,000원. 얘는 갭 적게 뜨면은 내일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 하락하고 이때 하락을 해서 12,000원만 조금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괜찮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 뉴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가 이게 갭이 상한가 갔던 종목은 갭이 얼마나 뜰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래서 SD 바이오메딕스 내일 시가 보시고 갭 많이 안 뜬다, VI 시작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웬만해서는 조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오늘처럼, 오늘 이렌시스나 이런 애들처럼 시가에 지지 뭐 이런 거 시가 지지 못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꽂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종가를 깰 때 손절을 하거나 1, 2%에서 빨리 잘라야겠죠. 그리고 종가에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종가에서도 상한가 라인 여기를 지지 못해줘? 그러면 다시 손절 빨리 하시면 돼요. 하고 사고 빨리 손절, 사고 빨리 손절. 밀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다시 얘가 종가를 뚫고 올라온다 할 때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종가를 깨 계속 대응을 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함으로써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드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앞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해져야겠죠. 지금 시황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조금 부지런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S바이오메딕스 좋아 보이고, 칩센 미디어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순위를 저는 밑에다 두고 싶어요. 차트는 괜찮거든요. 얘는 내일 이제 4만원, 47,00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런데 4만원 지켜주는지 볼 것 같아요.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올라가면 상방으로 올라가면 43,000원, 42,500원 여기 뚫을 때 잠깐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시가에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4만 원 볼 수 있겠죠. 4만 원에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이렌시스는 똑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오늘은 미는 날이었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얘네가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최근 신신제약이나 오전부터 이런 식으로 미는 날 밀어버리고 오전부터 가고, 위메이드 플레이처럼 미는 날 밀고 가는 날 가고. 그러니까 이렌시스, 알테오젠 둘 다 오늘 미는 날이었죠. 내일 오전 한번 기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이 두 종목 다 비중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강하거나 아니면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다시 5,000원 오면은 이런 데서 볼 것 같고요. 5,000원부터 밑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뭐 상한가 라인 이런 식으로 안 잡으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 타점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렌시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내일이랑 추석 연휴 끝나고 우리 그 수요일날 그날 끝나면은 목요일날에서부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는 종목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렌시스는 그리고 알테오젠은 오늘 저점부터 61,300원부터 6만원까지 잡으면 되겠죠? 일봉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부터 6만원 여기 지지해주는지 보시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얘는 오늘 오전에 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알테오젠의 머크 매각 여부, 기술 이전 개수에 달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오른 게 MMA 가능성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오전에 가능성은 낮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이제 조금 밀렸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도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좀 과하게 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서부터는 자 벌써 이런 상승분에 반이나 밀렸어요. 최근 거래대금 어때요? 가장 많이 터졌었죠.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온 종목이 없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당연히 비중 실어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6만 원까지. 그리고 내일 20일선이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오죠. 59,000원. 그래서 오늘 저점부터 6만원 21선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점 61,300원서부터 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가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는 바로 때려요. 시가부터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럼 저는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내려오면 땡큐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장가로 해요. 근데 다시 종가를 깬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절을 하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효자 종목과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내일 하루만 잘하면은, 내일 매매를 잘하면 우리 추석 연휴가 조금 기분 좋게 흘러갈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우리 효자방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새로 오신 분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언제나 그렇듯 밀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밀린다면 반등도 이제 시원하게 나올 거고요. 9월 이제 미증시 그 미장이 매번 안 좋았던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반등이 조금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이제 추석 우리 연휴 구독자분들 잘 보내시고요. 10월에는 우리 다들 핵수익 나서 다들 좀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